새시대 한국노인회 김희경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수박도 부탁드립니다. 남울주원로회 이종달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경남울산 제시 배재민 회장님 모셨습니다. 국민학교 교사 15년 정도 근무하시고요. 국제 부마 라이온스 회장 역임하시면서 라이온스 여성위원장 역임하고 계시는 김치자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인공, 대한민국 뇌 사업을, 그 다음에 뇌 과학을 거의 이끌고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나오셨고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마치시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조사 연구팀장, 사단법인 한국정신과학회 총무이사, 서울불교대학교 대학원 총장 대행, 현재 재단법인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소장이시며 한국대학회 회장, 그리고 주식회사 프란투사 대표, 그 다음에 세계 최초 휴대용 투채널 피드백 시스템 개발하셨고, 세계 최초 뇌 기능 분석 프로그램 BQ를 연구 개발하셨고, 세계 최초 모바일 뉴로 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 세계 최초 뇌파 훈련 게임을 연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대학교와 함께 세계 최초로 치매 의료기를 올 여름에 선보이게 됩니다. 박병훈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 건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참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히려 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다 놓을게요. 기대하지 않았던 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체험 부족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뇌에 대해서 거의 다 모르고 계시니까 우리가 상식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뇌에 대한 간단한 지식 좀 전달해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뇌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뇌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뇌가 어떻게 뇌에 어떠한 질병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뇌 그림이 있습니다. 뇌 사진입니다. 뇌 사진. 뇌를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뇌를 쳐다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가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뒤통수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주름져 있고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좌뇌 우뇌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밑에서 이제 쳐다본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쳐다볼 때는 그냥 이렇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 보였는데, 이 밑에서 쳐다보니까 좀 더 복잡해요. 이게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하냐면은, 정비업소에 가가지고 타이어 교체할 때 보면은 자동차 밑에서 쳐다봤을 때 꼭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자동차도 위에서 보면은 매끈한데 밑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 것인데 뇌도 그렇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왼쪽 편에서 본 겁니다. 왼쪽 편에서 옆에서 뇌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소뇌예요. 소뇌. 이게 소뇌입니다. 이게 소뇌. 이게 지금 겉에 싸고 있는 것이 이제 뇌뇌죠. 뇌뇌. 네. 요건 뭐냐면은 이 선으로 정중선으로 해서 딱 잘라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내 속의 모양입니다. 내 속의 모양이 이렇게 좀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는 단일 장기예요. 단일 장기. 심장, 폐, 간, 뭐 콩팥, 위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장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모든 장기들 중에서도 가장 복잡해요. 가장 복잡해요.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뇌 세포 개수가 무려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이 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뭐냐? 우리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애가 태어나면 막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그 뇌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 약 한 400g 정도. 400g. 애들 보면은 머리밖에 없잖아요. 몸통은 조그만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애들을 둘을 다 낳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대 그 엄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빠도 같이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걸 다 봤죠.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이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옆에서 아주 생생하게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400g인 애가 우리 성인이 되면은 약 한 1.4kg에서 1.4kg, 1.4kg 이 정도 무거워지게 되죠. 커지게 되죠. 약 한 3배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막 태어났을 때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 이게 1000억 개 제일 많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뇌세포 개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왜 무게가 늘어날까? 뇌세포 개수가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뇌는 무게가 늘어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막 태어났을 때는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끼리 서로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이거 연결이 돼요. 서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살쯤 되면은 엄청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구슬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실로 연결해서 막 복잡하게 무슨 모양을 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구슬 개수는 한정돼 있어도 실의 무게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뇌는 세포 개수는 제한적이지만 그 세포들을 연결시키는 신경라인, 우리가 이제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신경망은 계속해서 발달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 신경망의 무게가 그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 기준은 내 세포 개수가 아니라 신경망이 잘 만들어졌느냐, 잘못 만들어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뇌가 하고 있는 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일은 다 뇌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뇌에 의해서 강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보고 뭐 냄새도 맡고 이거 전부 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기뻐하고 슬퍼하고 전부 뇌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뉴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다리 하나가 길게 나와가지고 옆에 것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신경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축삭이라고 뇌간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 간내, 대뇌 해가지고 뇌 구조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는 일들이 다 틀려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네, 하고 있는 일들 제가 정리를 주겠습니다만 아주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강의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 뭐냐면은 시상하부하고 내하수체입니다. 시상하부하고 내하수체. 네. 이 시상하부는 우리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중추가 되고 또한 내분비, 호르몬을 또 그 통제하는 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내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이. 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직접 분비하는 호르몬이 3개가 있습니다. 직접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뇌에서 직접 호르몬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는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해주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 자궁이 열어지고 수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젖이 분비되도록 해주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르몬이 뭐냐?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 호르몬 그러면은 키 클 때만 쓰이는 걸로 그러는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세포에 성장 호르몬이 다 작용을 해요. 이거 단백질 합성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회춘할 때 주사 한 대 맞는데 그게 성장 호르몬 주사입니다. 성 호르몬 주사 아니에요. 성 호르몬 주사 함부로 맞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개의 호르몬이 뇌에서 직접 분비된다.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이 두 개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우리 그 뇌의 가장 끝에 주름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질이 사람만 제일 두꺼워요. 다른 동물들은 피질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인간다운 어떤 사고를 하고 인간다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질이 부위에 따라 하는 일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이 피질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뇌 피질이 합니다. 그 대뇌 피질의 두께가 5mm도 안 돼요. 굉장히 얇은 층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뇌신경이 쭉 신경망이 발달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1년 동안에 뇌의 거의 60%가 다 만들어져요. 신경망이.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말 아이들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신병자들이거든요. 정신질환자들 이런 데 쓰이고 있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ADHD.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제 안 고치면은 그대로 성장해서 성인 ADHD가 돼요. 이 성인 ADHD가 되면은 사회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 정신지체죠 한마디로. 지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자폐아들, 주변에 자폐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자폐아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생후 1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네. 후천적으로 다 만들어진 정도예요. 그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생후 1년 사이에. 이 과정에서 뇌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머무른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달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부모예요, 부모. 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교수, 부부 교수, 부부 교사, 부부 의사, 부부 변호사
그 자녀들 중에 자폐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냥 젊었을 때 자기들이 한참 공부하고 바쁠 때 애를 낳았어요.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맡깁니다. 남이 자기처럼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봐줘요.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애 그 앞에다 딱 앉혀놓고 자기는 놀아요. 자기 할 일 해버립니다. 그럼 애들이 갓난 애가 텔레비전 보면서 뭘 배우신지 아세요? 게임기 보면서 뭘 배운지 아세요? 대화가 안 돼요. 애가 텔레비전에다 대놓고 텔레비전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막 웃으면서 만지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 TV가 반응을 합니까? 반응 안 하잖아요. 게임기가 반응 안 하잖아요. 그걸 배워요. 그걸 배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도 상대가 나한테 아무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을 지가 그대로 학습을 해요. 그대로 학습을 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자폐입니다. 그게 자폐예요. 그대로 가잖아요? 자폐가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생후 1년 사이에 자폐가 만들어집니다. 자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ADHD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ADHD가 만들어져요. 발달장애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네.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애 많이 낳으시오. 이거 아무리 해봐야 요즘 뭐 경제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습니까? 저도 애를 둘 다 결혼시켰는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해요. 네, 낳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면 뭘 해줘야 됩니까? 애 낳으시오. 정부에서 그럴 게 아니라 애를 키우는데 지원금을 왕창 줘버려야지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애를 낳는데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후 3년 동안에 대해서 여성에게 직장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을 딱 해주고 3년 동안은 유급휴가 정부에서 줘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애 키우는데 전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DHD, ADD, 간질병도 똑같습니다. 간질, 정신지체, 자폐, 아스퍼거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네. 근데 안 하잖아요. 3개월 딱 휴가 쓰고 그 다음에 직장에 복귀합니다. 왜? 잘릴까면서 왔어요. 직장에 복귀해요. 일합니다. 애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안 가요. 그러기에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고통을 부모가 다 떠안아요. 그 고통.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조금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정확한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신경망, 살아있는 사람 뇌를 그대로 찍은 거예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네. 뇌 속에, 이게 지금 대뇌 피질이고요. 대뇌 피질이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고, 이게 뇌간이라는 건데, 대뇌 피질에서부터 저 아래 척수까지 신경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실제 사진입니다. 뭐, 정상인은 이렇게 뇌 신경망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비정상인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망이 발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바로 생후 1년에서부터 3년 사이.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뇌 발달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다 틀린 얘기,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상식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망을 만든다. 이게 나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기 직전까지 뇌 속에서는 새로운 신경망 계속 만들어집니다.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뭐 10대까지 내가 키 클 때까지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수초화. 신경 이렇게 아까쯤에 이렇게 발이 쭉 하나가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이제 전기 신호가 들락달락 거리면서 이쪽으로 신호가 이제 나가면서 뉴런들 전체가 서로
신호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겉에가 이렇게 이제 전기 통신이 잘 되게끔 해주는 막이 쌓여요. 나이가 들면서. 그걸 우리가 수초라고 부릅니다. 수초. 그래서 수초가 발달이 되어야 이 뇌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100배가 빨라져요. 100배. 네. 근데 이 과거에는 수초가 6살까지만 만들어진다. 10살까지 만들어진다. 12살까지 만들어진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요. 죽기 직전까지. 왜? 새로운 신경망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망이 발을 쫙 뻗으면 거기 수초가 쫙 감아가지고 또 속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이게 뇌 속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죽기 직전까지 수초화는 이루어진다. 다음 세 번째. 뇌세포는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예?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예? 모든 세포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세포가. 뇌 속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피부 한 달이면은 새로운 피부로 싹 바뀌어져요. 우리 피부가. 예, 새로운 세포로 싹 바뀝니다. 그것처럼 뇌 속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져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네.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한테 유전자에다가 무엇이 하나 더 딱 주어져 있냐면은 뇌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뇌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변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자가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완벽하게 100% 똑같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요. 생김새도 달라집니다. 네. 다 바뀌어요. 그것은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냐? 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유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우리가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뇌인데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해봐요.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 교과서 한번 쭉 봐보세요. 뇌가 몇 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뇌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생물 교과서에 뇌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학교 교육마저도 뇌 교육이 고등학교 때에서야 비로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정도 잠깐 나와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 구조 보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정말 잘못된 교육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나면서 그것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고 속도가 100배가량 빨라지는 작업이 죽기 직전까지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죽기 전까지도 나는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가 좋아지면 몸도 좋아져요. 내가 아파서 죽겠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뇌가 죽기 전까지 이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이게 언제 밝혀졌느냐? 최근 20년 사이에 다 밝혀졌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네. 그럼 태어나서 80세까지 뇌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가?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재미난 것은 지금 요 그래프하고 요 두 개의 그래프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로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네. 처음 초창기 아주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최적이에요. 최적. 네. 뇌의 대뇌 피질 제일 겉에 있는 아주 얇은 층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대뇌 피질의 최적이 평생 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최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신경망이 급속도로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신경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8세 지나서 약 한 10세 이 정도 사이에서 피크점이 딱 있습니다. 피크점. 근데 처음에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갑니까? 0세부터 4세까지 그야말로 고도로 올라갑니다. 고도로. 이때의 신경망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속담이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뇌가 그래요. 뇌가. 네. 근데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죠. 네?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들이 이걸 알까요? 전혀 몰라요. 네.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없어요. 이미 뇌과학자들이 이 많은 것들을 밝혔는데 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과에서 이거 교육 안 합니다. 그래서 10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그 정도거든요. 네? 그때에 대뇌 피질이 정점을 찍어요. 여자는 10살, 남자는 12살입니다. 네. 대뇌 피질의 두께, 최적이 최대가 되는 나이가 여자는 10살, 남자는 12살이에요. 여자가 더 빨리 성숙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내리막길이에요. 그 이후로 내리막길. 그때부터 바로 늙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노화는 시작합니다. 훨씬 빠른 시간. 근데 지금 여기 실선이 남자예요. 점선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더 빨리 늙어간다는 겁니다. 여자가 더 빨리 늙어간다. 뇌에서. 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걸 생물학적으로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대뇌 피질의 최적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 그래프는 뭐냐? 세포들끼리 연결해 놓은 신경망의 볼륨을 얘기합니다. 신경망의 최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데, 이거 보시면은 증가해요. 죽을 때까지. 네? 줄어드는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대뇌 피질은 또 피질뿐만이 아니라 뇌 속에 있는 여러 부위들의 최적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들끼리 상호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의 최적은 줄지 않는다. 이건 네. 쭉 보시면은 20세 넘어가지고 약 한 30세 이때 가갖고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는 약하게 줄어들어요. 약간 감소하고 여자는 그보다 더 전 단계 한 25세, 4세 이때부터서 감소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24세, 24, 5세 이때가 정점. 거기서부터 감소. 전체적으로 노화가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는 거예요. 남자는 30세에서부터 약간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지나가지고 몸이 조금 이상해졌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35살입니다. 그래서 45세가 딱 되면 노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45세 때 비로소 내가 늙어가나 보다를 느끼고 그때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55세가 딱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겠죠. 네. 60세 넘으면은요, 진짜로 이거 하루하루가 늙어가는 것이 몸으로 다 느껴져요.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그게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그나마 조금 낫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노화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경망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내 건강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경망을 내가 발달시키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경망이 뭐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육 있잖아요. 근육.
날마다 아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커지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뇌는 머리를 쓰면 돼요. 머리를 써야지만이 그게 뇌 운동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쓴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뭐 수학 공부를 나보다 더 다시 하라는 얘기야? 영어 공부 다시 하라니? 그게 아니에요. 뇌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신경망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 신경망만 발달시켜버리면 뇌 건강 관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찾아낸 거죠. 네. IQ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뇌의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달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잘못된 또 이 상식 중에 하나, 우리는 우리 뇌의 5%만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뇌가 5%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이해를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 신경망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5% 정도밖에 우리는 못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우리 국내의 IQ 분포도입니다. 이게. IQ 분포도예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IQ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106점입니다. 106점. 네. 여기 보시면은 110에서 119, 33%로 나왔습니다만은 요거 총 99명한테 물어본 거고요. 2004년도 이 국가별 IQ 평균 지수라고 하는 것이 발표된 것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한국이 106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균값을 봐볼까요? 세계적인 평균값이 100이에요. 100. 우리나라가 조금 높죠.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인간의 약 한 50%가 IQ 90에서 110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수한 사람이에요. 110 이상이다 그러면 상당히 우수한 사람입니다. 한 50%가 90에서 100이고요. 2.5%가 130 이상이에요. 130 이상. 그러니까 130이 넘은 사람이 2.5%밖에 아니에요. 70 이하인 사람이 약 한 2.5%가량 됩니다. 사람이 70도 안 돼? 이거 강아지 지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발달장애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특수학교에 가보세요. 전부 이런 아이들이에요. 전부 이런 아이들. 그래서 약 140 이상이 0.5%가 140을 넘습니다. 그럼 150 이상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아인슈타인 한 160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추정을. 그러면 우리는 과연 IQ를 몇 가지 올릴 수 있을까? 170, 180, 200도 넘길 수 있을까? 그 폭은 몰라요. 모릅니다. 과연 이러한 분포를 봤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가 사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요즘같이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있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Q를 최대한 젊었을 때 최대한 높여놔야지 돼요. IQ가 높다 얘기는 신경망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뇌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뇌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심장? 머리에 있죠. 나의 뇌는 건강할까? 아마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때는 아마 60세 넘으시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 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파킨슨병 환자들을 이렇게 쭉 상담을 해보면서 놀랐던 것이 40대에 파킨슨병이 발병이 시작이 돼요. 40대. 깜짝 놀랐습니다. 파킨슨병 노인성 질환 절대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 절대 아니에요. 네. 40대에 파킨슨 발병 시작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이라도 병원에서 뇌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근데 MRI를 찍으셨죠? 아니면 CT를 찍으셨던가? 네? 뇌파 검사는 한 번도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나라 건강관리 체계에 있어서 엄청난 구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뇌가 건강하다는 기준이 뭘까? 우리 뇌가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건강 기준에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척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재요? 네, 체온부터 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척도 36.5도. 네? 36.5도. 그 건강 표준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혈압, 혈당, 전부 다 표준 수치가 다 있어요. LDL, HDL 표준 수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뇌는 표준 수치가 없을까? 예? 그럼 우리가 그 수치가 있으면은 쉽게 가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건강한 뇌, 이 사람은 병든 뇌. 그래서 딱 가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잡아놨어요.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못합니다. 네. 왜 건강검진에서 뇌검사가 빠졌을까요? 네? 이거 아무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 뽑고 위장 내시경하고 뭐 그런 거 몸에 대한 검사만 하지 이 검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이걸로 발생이 돼요. 모든 사회적인 문제. 심장이 아파서 사회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리가 전당해서 사회 문제가 생겨요? 아니에요. 네? 관심병사라는 게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관심병사가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전부 이겁니다. 왜 근데 이거 검사를 안 해요? 건강검진에서. 치매 예방? 좋습니다, 많은. 근데 치매 기준이 뭔데? 내 건강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데 어떻게 치매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뇌를 건강하는 방법이 있나? 어떻게 하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지. 네. 그럼 우리 몸에 대한 건강입니다. 물론 뇌 건강에도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이건 특수한 기관입니다. 특수한 기관.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뇌도 근육처럼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리학이냐 뇌과학이냐 이거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세월호 참사 일어난 뒤로 전국에 심리상담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대방 얘기하는 거 들어줘요. 그게 치료 기법이다. 그렇게 해서 뭘 고치겠다는 것인지, 내가 그렇게 해서 단순한 거라면은 세상에 치매 환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정신병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심리상담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병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뇌는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차트. 정점을 찍는 나이 10살에서 12살이에요. 그 시기 딱 놓치잖아요. 뇌는 늙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훨씬 더 어려워져요. 점점점 나이 들수록 뇌를 고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뇌 문제 있는 것은 어렸을 때 발견을 하고 12세 이전에 고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검사를 초등학교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건 엄청난 구멍입니다. 정신건강이냐 뇌건강이냐. 정신이 어디에 있냐. 정신이 어디에 있냐. 다들 여러분 하트가 뭡니까? 하트 두 가지 단어예요. 하트, 마음. 또 하나는 심장. 그래서 마음이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트를 두 가지 뜻으로 쓴 거예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슴에다 손을 댑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다. 마음은 여가 있거든요. 마음은 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신병인지 뇌병인지 용어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신병이 아니라 뇌병이에요. 뇌질환. 정신병이 아니에요.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우리가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너무 치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점잖은 단어를 씁시다 해가지고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고쳤거든요. 그러듯이 정신병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네. 우리가 분명한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에 병이 생긴 겁니다. 뇌 관련 질병들 제가 적어봤습니다. 몇 개. 이게 몇 개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여기 다 있을 겁니다. 한 개의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심장, 관상동맥 질병이 제일 많아요. 협착증, 네. 확막 이상이 있는 거, 심장병 뭐 뻔해요. 근데 뇌는 보십시오. 이것 말고도 많아요. 네? 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뇌에 대해서 왜 어떠한 대책도 없고 심리 상담을 해야 이걸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에서 수면제하고 진통제 줘가지고 그걸로 치료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한테 세로토닌 줘갖고 치료한다고? 다시 우울증 발병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살합니다. 그래놓고 우울증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해결책 없어. 뭐 하겠다는 건지. 치매 환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모든 구청이 앞다퉈서 해놓는 것이 뭡니까? 정신건강센터.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치매 검진 설문지 한 장 딱 줘요. 주소가 얼마입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생일이 며칠이죠?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설문지가 그거예요. 이것은 치매에서도 중증 치매 환자가 중증이냐 아니냐를 검진하는 설문지지 이게 치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람한테는 아무 쓸모자가 없는 질문입니다. 거기 가면은 솔루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정신건강센터입니까? 검진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도 아무것도 없는 데가 무슨 놈의 정신건강센터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엉뚱한 건물 하나 지어갖고 생생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이러한 질병을 어디 가서 고쳐요? 아무 데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네. 아주 단순한 두통, 진통제밖에 없어요. 치료제 없습니다. 평생 두통으로 시달려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심합니다. 두통 환자들, 편두통 환자들, 불면증 환자들. 맨날 병원에 가봐야 수면제밖에 안 줘요. 수면 클리닉 없어요. 스트레스만 해소하려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니까 스트레스 해소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 갖고 이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얼마 전 통계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초등학교 40%가 ADHD 증후군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0%예요. 그거 발표해봐요.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도 안 취해요. 교육감이 교육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교육감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교육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않지 않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들, 치매, 알츠하이머 대책 없어요. 고도리치라고요? 그것 좀 정신이 말짱할 때 할 수가 있고요. 좀 지나면은 못 쳐요. 네. 이거 치매 한 번만 계시면 집안이 박살납니다. 박살나. 파킨슨병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 중독 유엔에서 게임 질병으로 딱 분류하니까 장애로 분류하니까 게임 산업업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말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적당히 하면은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문제죠.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책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지금 현재 기존의 심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 방법은 재발률이 80%예요. 재발률이 80%. 네.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치료가 아니죠.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병.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따서 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발견한 병이에요. 이게 아까 팀에 수초가 안 되는 병입니다. 뇌 속에서 수초가 안 되는 병. 이게 알렉산더 증후군입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죠. 네. 검사하는데 한 15분 가기 전부터 뭐 주사 맞고 뭐하고 하고 인체에 아주 해롭습니다. 하고 나면 물 많이 마시라 그러죠. 네? 움직이지 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고 네. 다 끝나고 나서도 자리에 앉아서 좀 바로 움직이지 말고 진정한 다음에 움직이세요. 얼마나 인체에 심각한 자극을 주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치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입안에 딱 2대 놓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정치도 커요. 이걸로 뇌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뇌가 확실히 파괴됐을 때 어디가 파괴됐느냐를 찾는 기계예요. 네. 정상인들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 아마 아까처럼 손 드신 분들 말짱하게 나왔을 겁니다.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을 거예요. 네. 뇌세포가 파괴됐을 때 어느 부위가 파괴가 일어났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상인들은 아무것도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울증 환자 정상인이거든요. 불면증 환자 정상인이에요. ADHD 겉보기 다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이걸로 뭘 검진하겠다고. 이거 사진 찍은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다 사진 찍은 것들입니다. 이거 다 심각한 환자들 사진이에요. 심각한 환자들. 이게 뇌파 측정기입니다. 뇌파 측정기. 이거 하나씩 붙이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신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분석하는데 한참 시간 걸립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건 이제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거 한 장비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장비값 수십억. 이거 갖고 있는 병원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를 진단하고 검사한다는 장치들이 덩치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에 뇌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온계처럼 간단한 걸 만들어야죠.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왜 생각을 안 하는 너무 비싼 것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고 정확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치들은 뇌에 확실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장치를 쓰는 것이지 정상인들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장치입니다. 근데 뇌는 아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심리학이냐 뇌냐 정신이냐 뇌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기능적인 접근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기능적인 접근. 너무 비싸. 복잡해.
커. 너무 전문적이야. 이래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뇌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접근 방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쉽고 간단해야 됩니다. 가격도 싸야지 돼요.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치를 만들면 우리는 체온계처럼 집에서 뇌에 대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치를 만들자. 저는 이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거의 뇌를 관리하고 뇌를 검사하고 뇌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이걸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그러냐? 이 복잡한 뇌를 단순한 측정으로 전체를 찾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정부에서 서울대학교에다가 한국인의 표준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세요 해가지고 수십억을 줬습니다. 못 만들었어요. 돈만 날렸습니다. 쓸모없어요.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20년을 노력했습니다. 20년. 사업을 하면서 그 번 돈 가지고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질병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뇌 전체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바로 측정을 하고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어떤 질병이 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 수준이 됐어요. 여러분들 건강 기준 여기 적어놨어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체온 36.5도, 심장 1분에 70회, 호흡 1분에 15회, 혈압 80에서 120, 혈당 100, 혈액, 폐하 10.4, 혈중 염도 135에서 145 수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체의 모든 생리적인 것은 수치가 딱 건강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뇌는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항상성. 아까처럼 제가 항상성 어디서 조절하느냐? 시상하부에서 조절합니다.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 아까 제가 잊지 말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항상성을 전부 다 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디가 건강해야 됩니까? 예? 뇌가 건강해야 이거 조절이 가능해요.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조절이 무너집니다. 네. 근데 왜 몸부터서 우리가 챙기려고 그럽니까? 뇌부터서 챙겨야지. 항상성 조절하는 방법 뇌하고 우리 몸하고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대화를 나눠요. 뇌하고 우리 몸하고. 그러면서 계속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야 체온이 올라갔어? 그러면 땀 흘려. 땀 빼.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막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럼 체온이 내려가요. 어느 정도 내려갔어? 아직 36.5도 아니야? 그러면은 빨리 이 몸에 있는 이 지방 태워. 열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땀 빨리 흘려. 명령을 내려요. 여기 우리 몸에는 온갖 센서들이 다 있거든요. 온갖 센서가 다 있습니다. 그 센서가 신호를 뇌에 계속 보내요. 측정해서 센서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은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 그 두 개의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호르몬은 혈관이에요. 혈관. 네. 혈관을 통해서 피를 통해 호르몬이 배송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신경계예요. 신경계.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죠. 뇌하고 몸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정하게 조절을 해요. 기량작용. 네. 억제하고 강화 두 개가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기량작용. 어떤 일정한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뇌가 우리 몸하고 대화를 하면서 항상성을 조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뇌예요. 뇌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시스템이 무너져요. 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뇌의 건강의 수치를 그럼 뭘로 찾을 것이냐? 저는 뇌파에서 찾았습니다. 네, 리듬이거든. 리듬. 심장. 리듬이에요. 뇌에서도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 리듬이 있습니다. 활동 리듬. 그래서 저는 이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는 방법 아세요? 집중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집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못해요. 잠자보세요. 금방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기준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눈 감고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쉬세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돼.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를 찾아야지 돼요. 그것은 눈을 감고 편안히 쉬게 하는 것.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뇌파를 딱 측정을 하면은 뇌에서 1초에 10번 뛰는 리듬이 나옵니다. 1초에 딱 10번 뛰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Hz 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건강의 기준 지표로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체온 36.5도처럼 뇌파는 12Hz 1초에 10번 뛴다. 심장이 1분에 70회이기 때문에 1초로 환창하면 1.1Hz입니다. 1초에 한 번 하고 조금 더 뛰는 것이 심장이에요. 뇌는 그보다 10배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뇌파를 딱 측정을 해서 눈 감고 멍 때리고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리고 뇌파를 딱 측정을 해서 뇌파가 1초에 10번 뛰는 리듬이 나왔다. 그러면은 건강한 겁니다. 네. 이 기준이 나오잖아요. 기준이. 네. 근데 이것보다 내가 더 빨리 뛰어.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느리게 뛰어.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아주 쉬워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 우리 얘를 측정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은 신경망이 아직 다 발달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1초에 8번 뜁니다. 나이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깐난 아이에 섞어서 90세 노인까지 뇌파 데이터를 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파수가 어떻게 나오나 그걸 다 체크를 했어요. 표준 주파수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1초에 9번 뛴다. 걔는 전교 1, 2등 합니다. 네. 유치원 아이들은 1초에 몇 번 뛸까? 1초에 7번 뜁니다. 더 어린 애들 1초에 6번. 더 어릴수록 5번. 4번, 3번. 신생아 1초에 1번밖에 안 뛰어요. 네. 죽으면 1초에 0번 뜁니다. 안 뛰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0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세가 딱 55세가 딱 넘잖아요. 그러면은 9번으로 줄어요. 1초에 9번. 네. 70세가 넘잖아요. 1초에 8번으로 줄어요. 80세가 넘으면 1초에 7번으로 줄어요. 네. 근데 내가 80세야. 1초에 10번 뛰어. 그 사람은 80세 노인이 아니에요. 네. 청년입니다. 청년.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사람은 내 건강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치매 환자?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야. 근데 8번 뛰어. 치매 아니에요. 그 사람. 6번 뛰어. 치매. 치매. 내가 50세예요. 50대, 55살이야. 그러면 11Hz. 최소 9번은 뛰어야 돼. 9Hz. 근데
7부분밖에 안 뛴다. 치매 걸릴 확률이 엄청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신 치매 위험이 있다. 막을 수가 있어요.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이지 기준만 딱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뇌파가 우리가 어떤 정신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뇌파 빠르기가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눈 감고 편하게 쉬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종이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요, 놀랍게도 고양이, 강아지도 사람 뇌랑 똑같아요. 똑같은 뇌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 주파수가 다르다. 이것은 신경망의 발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를 일찌감치 검사를 해가지고 7살, 6살 때 검사를 해서 얘가 7Hz가 나오면 정상인데 4Hz, 5Hz밖에 안 나왔다. 얘는 발달 장애예요. ADD나 ADHD가 있거나 잡히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고칠 수가 있죠. 그만큼 빨리. 근데 다 커가지고 그때서야 얘가 행동이 이상해. 말을 잘 안 해. 다 지나가. 못 고쳐요. 그러면 평생 자기가 옆에서 끼고 살아야지 돼요. 죽을 때까지. 시집장가 못 갑니다. 직장도 못 얻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뇌파 패턴입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이렇게도 변환을 해요. 제가 변환한 것은 이렇게 바꾼 겁니다. 훨씬 더 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정상, 건강한 사람의 뇌파는 이렇게 나오면 건강한 겁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네. 자, 눈 감고 편하게 쉬어가지고 10Hz 나오면 건강합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야지 돼요. 좌우가 똑같아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눈 감았다 떴다 했을 때 뇌파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야지 됩니다. 이 기준만 딱 지키면은 이건 건강한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패턴을 보고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패턴을 보고 이게 지금 건강한 사람의 뇌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알파파라고 하는 1초에 10번 뛰는 뇌파예요. 1초에 10번 뛰는 뇌파. 이건 비정상 뇌파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간질 뇌파입니다. 이게 간질 뇌파. 다 이상하죠? 그냥 이상하죠? 이거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뛰는 것이. 아주 질서정연한 규칙적인 리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다 안 그래요. 다 모양 이상합니다. 그냥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 뇌파. 이게 정상 뇌파. 얼마나 보기 쉽습니까? 무슨 차이가 보이죠? 하나는 뇌에서 불이 났어요. 네? 하나는 뇌에서 불이 안 났습니다. 이게 1초에 10Hz죠. 뇌파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은 시뻘겁니다. 시뻘게. 그냥 색깔로 확연히 구별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눈에 볼수록 알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1초에 딱 10번만 뛰는 리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뇌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겹쳐서 나와요. 겹쳐서. 이렇게 여러 병적인 신호들이 겹쳐서 나왔을 때에 그 병적인 신호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제가 만든 것입니다. BQ 테스트라고 합니다. BQ 테스트. 네. 아직 세계에 이런 검사가 없습니다. 이런 검사 용지가 없어요. 2005년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만들어냈어요. 이 검사를 하면은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 상태까지도 다 나와요. 네. 왜? 뇌에서 몸의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요. 네.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뇌가 그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몸을 조절을 해줍니다. 우리 몸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뇌가 우리 몸을 거기 상태에 맞춰서 조절 안 해주잖아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그냥. 어디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뇌가 우리 몸을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 측정 5분이면 끝나요. 5분. 머리를 그냥 둘러쓰고 가만히 눈 떴다 감았다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5분이면 딱 끝나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지식으로부터서 뇌에 관련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발견한 거죠. 정확한 데이터예요. 정확한 데이터. 이렇게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설문지 그거를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미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죠. 21세기 인공지능을 부리짖는 시대에 설문지로서 인간의 정신을 평가를 하겠다고?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자, 진단을 했어요. 진단만 해갖고 당신 어디가 문제가 있네요. 그걸로 끝.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해결책을 제공을 합니다.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기술을 제공을 해요. 그건 뭐냐? 아까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피드백. 뇌가 우리 몸하고 피드백을 해요. 정보를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몸에서 만들어내줘죠. 그러면 이 기술을 그대로 뇌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뇌를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뇌에다가 뇌의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뇌한테 보내줘요. 똑같이 뇌가 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뇌에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뉴로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1초에 10번 뛰는 뇌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뇌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뇌를 측정하는 센서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뇌를 측정하는 센서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뇌를 측정을 해서 그 센서가 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우리 몸에다가 피드백을 해서 항상성을 만들어내듯이 뇌 자신의 항상성을 뇌가 만들게 됩니다. 그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신경망이 만들어져요. 신경망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뇌를 막 한번 문제 풀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게 신경망을 만든다 하는 것이 연구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백질 부분의 체적이 증가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겉에 있는 것이 피질이에요. 회색입니다. 안에 있는 하얀색들이 신경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백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빨간색 이 반점들이 전부 다 체적이 증가한 부위인데 이 체적이 증가한 부위가 전부 다 흰색 부분에가 있습니다. 흰색 부분에가. 그것은 신경망의 체적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신경망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이 기술로 신경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2013년도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해결책이다. 이게 해결책. 그럼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죠. 어떤 질병에는 어떤 식으로 뇌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지, 그 연구를 계속해야죠. 근데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뇌 전체에다가 둘러쓰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일반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사용이 복잡한데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머리띠예요. 그냥 둘러 쓰면 돼요. 간단합니다. 동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뇌에서 뇌파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그 뇌파를 분석을 합니다. 1초에 10번 뛰어 안 뛰어? 다른 자파가 있어 없어? 질병 뇌파가 있어 없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 그럼 그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끔 피드백을 시켜줘요. 뇌에다가 알려줍니다. 이게 정상 상태야. 그럼 뇌는 그 정상 상태를 가이드로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꿔요. 바꿉니다. 우리 항상성을 만들어내듯이 자기 자신의 항상성을 자기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경망을 만드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뇌가 나도 모르게 신경망이 발달이 되면서 정상으로 발달이 돼요. 근데 정상으로 발달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보다 더 뛰어난 뇌로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IQ 150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IQ 160, 170, 180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하모니 이름을 제가 유로하모니라고 적고요. 심경을 조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경을 조화롭게 한다. 유로하모니. 건식전도 풀 그냥 둘러만 쓰면 된다 이거죠. 앞에 이마에서 뇌파를 잡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체온계처럼 둘러만 쓰면 돼요. 네. 자동으로 뇌파 분석해줍니다. 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뇌 건강 상태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20년 동안 개발을 해온 것들입니다. 그냥 뚝딱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인지사 알아요? 당연하죠. 인지사 완성됐으니까. 네. 이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 오랜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자신있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써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저희가 대기업들하고도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KT, SKT, 대교, 차병원, 서울대병원 많은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일반들은 모르죠. 저희가 그런 기관들하고만 계속 작업을 하고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여러 교육청들하고도 작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수학 영재, 과학 영재, 뇌파 저희가 다 찍었어요. 교육청 협조를 다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영재들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뇌파가 어떻게 틀린지 알아야지 우리가 영재를 만들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 영재하고 중학생 영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부 다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얼마든지 영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 발견했습니다. 논문까지 발표했어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입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게임 방식을 이용을 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훈련 프로그램, 게임들입니다.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요.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 이것은 이제 뇌를 이제 건강하게 하고 나면은 뭡니까? 천재를 만들어야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 뭔 줄 아세요? 네? 뇌자원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원은 뇌자원이에요. 뇌자원. 우리 한국에 75개 뇌센터가 있고 중국에 11개 뇌센터가 있고 캐나다에 1개, 미국에도 1개, 일본에도 1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있습니다.
지금 독일하고 스페인에도 저희가 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서 제가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한국 사람 내가 제일 우수해요. 네. 우리 모든 자원을 외국에서 다 수입하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우리 뇌를 이용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발달시켜야 될 게 뭡니까? 뇌예요. 뇌. 이 뇌를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하고 인도를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인구 15억을 갖고 있는 중국이 3억 5천 갖고 있는 미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네. 인도 인구가 12억 그렇게 얘기한다면 15억 넘을 겁니다. 인도도. 그럼 미래는 중국하고 인도가 세계를 리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5천만밖에 안 돼요. 통일돼봐야 8천만입니다.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뇌를 걔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가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이겁니다. 천재뇌를 만들자. 코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IQ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그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 과정을 끝낸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다 들어갑니다. 비약적으로 뇌가 바뀌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공상과학소설에서 공상과학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과학적인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뇌를 만들 수 있어요. 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바디빌딩, 헬스클럽 가고 바디빌딩만 하고 오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브레인 빌딩을 할 시대입니다. 브레인 빌딩. 우리가 브레인 빌딩 하면은 치매 없어져요. 막을 수 있어요. 네. 건강 플러스 우리 애들한테는 천재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걔들이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책을 빨리 읽게 만드는 거예요. 3개월만 훈련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책 읽는 속도에 2배가 올라갑니다. 최소 2배. 6개월 훈련하면은 최소 3배에서 4배가 올라갑니다. 왜 그걸 안 합니까? 뇌를 바꾸면 뇌가 책을 읽는 것이 눈이 책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뇌를 바꾸면은 책 빨리 읽게 됩니다. 영어 우리 10년 동안 공부해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서도 영어 공부하다. 저 신문나게 영어 공부했거든요. 네. 그때 아주 열불이 났어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물리학 공부를 더 했더라면 얘들보다 더 뛰어났을 텐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국 애들은 그 공부 안 하고 지금들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엄청나게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영어 프로그램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3개월 동안에 고등학교까지 영어 단어 4,100단어 외우기. 끝내버려요. 4,100단어 3개월이면 끝나요. 1년이면은 영어 공부 끝내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애들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1년으로 뛴다면 9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뇌를 바꾸면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해집니다. 네. 이건 이제 호르몬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장에 성호르몬 떨어졌고 그러죠. 성장 호르몬을 컨트롤하면 그 컨트롤 가능합니다.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뇌가 한다 했잖아요. 아까 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예. 시상하부에서 너 성장 호르몬 분비해 명령 딱 받으면은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혈관 속으로 분비를 시켜요. 그리고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성장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거 소리 하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10대까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나와요. 네? 그 호르몬을 우리가 관리하자. 자율신경계 호르몬 이 두 개 시스템 잘만 관리하면 우리는 평생 건강에 살 수가 있다. 그 해답은 뇌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 전국에 저희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20년 사이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뇌를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하고
고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기술은 저희만 갖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이제 예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얘들은 지능이 좀 보통이에요. 자폐하고는 일종의 자폐인단 말이에요. 자폐 애들은 지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얘들은 지능이 정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흔히들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말을 못해요. 친구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못해요. 사회성이 빵이에요. 학교는 다니는데 성적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요. 부모들이. 고치질 못하죠. 네. 14살짜리가 왔는데, 네. 이거 똑같이 왜 비정상 뇌파 똑같죠? 빨갛게 그냥 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딱 1년 했습니다. 불난 거 다 없어졌어요. 1년 딱 지나서 자기 엄마가 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스퍼거 때문에 못 살았는데 이제는 뭐 때문에 못 삽니까?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친구도 데리고 오고 학교 성적도 올라가고 내가 바둑을 잘 뛰는데 바둑대회 나와서 우승도 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건데 1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반신 마비 환자. 우리 뇌혈관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중풍 오잖아요. 뇌경색. 노인들한테서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13년 전에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 그래서 물리치료 계속 받았는데 우반신만 살렸어요. 13년 동안. 자반신은 못 살렸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왔죠. 지금 여기 이쪽이 잔해인데 여기는 파래요. 여기가 파랗죠. 여기는 파랗지 않습니다. 이 운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달 훈련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약간 파래졌습니다. 약간 파래졌는데 왼쪽 얼굴을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왼쪽 팔을 피게 됐어요.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더 지났어요. 여기 완전히 파래졌습니다. 얘랑 같아졌어요. 정상적으로 걸어다닙니다. 시간 자기 눈만 뜨면 그냥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2달 만에 이렇게 빨리 고칠 수도 있구나. 제처럼 한 1년 걸리는데 이 사람 엄청난 노력으로 2달 만에 그냥 자반신 마비를 풀어버렸어요. 알코올 중독 심각하죠. 이게 지금 처음 뇌파입니다. 네. 소주 2병을 막 비우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소주 2병. 한 달 딱 했습니다. 빨간 거 다 없어졌어요. 고혈압까지 있었는데 고혈압 150이 넘었죠. 한 달하고 고혈압 120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 먹는 거 확 줄였어요. 알코올이 뇌에 얼마나 나쁘다 하는 것을 이걸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ADD, 틱장애. 못 고치거든요. ADHD하고 틱장애. 이렇게 뇌파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딱 3년 자폐하죠. 지금 똑같습니다. 얘들은 뭐 소리 질러버리고 뭐 혓바닥 불러버리고 말도 못하고 기가 막히죠. 이거 하고 자기가 대화를 하게 되고 가만히 앉아서 혼자 훈련할 수 있게 되고 바로 바뀌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루션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간단하게 검진하고 또 그것을 체온계처럼 간단히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BQ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다. 우리가 뇌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뇌 능력도 우리가 높일 수도 있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어릴 때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노인성 뇌질환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뇌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뇌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순서가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상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들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자폐야. 예. 안 합니다. 예, 그거 빨리 해야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해야죠. 성인이 되면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빨리 할수록 빠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신 박병훈 박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박사님과 함께한 기념 촬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파 측정이나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계신 송진석 울산지사님한테 다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